박지원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아직 상임위원장 발표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표님이라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아직 발표 안 했다는 거 구성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윤곽도 다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국민의당은 뭐 그렇지 않나 보죠? 정당에서 보면은 항상 잡음도 있고, 아하. 그렇지만 결정되면 또 다 잘 협력해서 해야죠. 예. 자, 저희가 각 당에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어제 들었는데요. 자, 오늘 국민의당 이분 안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안철수여야 하느냐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 남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는 청년 일자리 등 예. 많은 민생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를 안정시켜서 민생으로 연결시키려면은 또 미래로 연결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식견과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메인은 그러한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는 미래를 보장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촛불 민심이 이제 분노에서 불안을 거쳐서 통합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루고 특히 미래로 나가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하는 민심이 그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반문 정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전국 어디에서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첫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너무 과격합니다. 적폐청산의 모든 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미래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 마음을 역행하고 있어서 문재인 안 된다의 정서가 안철수의 미래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일종의 바람이 부는 거는 맞거든요. 안팎이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이게 금방 잦아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은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나 선거는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항상 선두주자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 과격했습니다. 예.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겸손하고 또 중도적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또 미래에 역점을 두어서 항상 청년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28일이면 과거에 28개월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생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람이 그렇게 곧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TV 토론 등 여러 가지 검증이 시작되면은 문재인 후보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새로움이 변화를 미래를 국민들이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 극우 인사들이 전략적으로 홍준표가 아닌 안철수를 찍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 렌트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선론이 꺾이고 저렇게 항상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적폐 세력으로 몰아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꼭 분열시켜가지고 자기 편 나무 편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혼란으로 몰아가거든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 세력이다. 그러면 안희정, 이재명 시장과 지금까지 경쟁을 했는데 그 지지 세력들이 상당수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에게 넘어왔다면은 거기도 적폐 세력입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되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많이 집권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잘 아시다시피 비문 세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또 몇 분은 저희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150석 이상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성공했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의 119석은 과반수가 넘습니까? 오히려 40석을 가진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더 협치를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항상 대통령 선거가 아니 아까 비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만 집권하게 되면 뛰쳐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속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당을 파괴해서 우리 당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친문 패권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요.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고 안철수 뒤에 가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상황되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철수 찍으면 상황은 국민이 됩니다. 국민 상황 시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예.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경조하지만은 저는 죄를 잘 압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충분하게 나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예. 문재인이 그 많은 친문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4년간 1등하면서 대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 박지원 하나 못 당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고 후보가 직접 안철수는 박지원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궁색해졌고 그렇게 속 좁은 그러한 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난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문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 아들의 취업 비리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도 검증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송영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신천지, 조폭동원, 그리고 딸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네거티브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사진 찍은 것이,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예. 많은 여성들도, 예. 많은 남성들도. 그 JC 회원들은 늘 그 까만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어요. 그 JC 회장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조폭이냐? 또 신천지, 민주당도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한 사교에 대해서는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 친척 중에 딸 한 사람을 신천지에 잃어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렇죠. 잘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투표해 줄 때는 괜찮고 우리 당에 있었다고 나는 없었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국민의당 대표로서 세월호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목포 시의원 4사람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주의를 주었는데도 시의장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보도가 되길래 저는 당장에 사과를 하고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당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벌떼처럼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도 사진 찍었고 민주당 안산시의원들도 찍었어요. 심지어 정의당 국회의원은 동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네. 딸 재산 공개요? 공개 법적으로 안 할 수 있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니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은 왜 문재인 대표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건 공사죠, 여기는. 예. 5급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공무원. 신의 보직입니다. 5급, 그거는 공무원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죠. 예. 공기업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봉급이 높기 때문에 훨씬 신의적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 때 아니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들 보직 비리로 검찰 조사받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취업 비리 받고 가지고 해명해라 해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해창 아들의 병력 비리, 최순실 딸의 이박 비리, 문재인 아들의 취업 비리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죠. 예, 의혹이죠, 의혹. 예.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 게, 사드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당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각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사드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예산이 들어가면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 보복을 막아야 된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반대 당론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검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비리를 밝히라고 하십시오. 안철수 예. 후보의 제가 딸 힘이 있나요? 재산은 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예. 생으로 연결시키려면은 또 미래로 연결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식견과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메인은 그러한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는 미래를 보장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촛불 민심이 이제 분노에서 불안을 거쳐서 통합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루고 특히 미래로 나가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하는 민심이 그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반문 정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아직 상임위원장 발표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표님이라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아직 발표 안 했다는 거 구성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윤곽도 다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국민의당은 뭐 그렇지 않나 보죠? 정당에서 보면은 항상 잡음도 있고, 아하. 그렇지만 결정되면 또 다 잘 협력해서 해야죠. 예. 자, 저희가 각 당에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어제 들었는데요. 자, 오늘 국민의당 이분 안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안철수여야 하느냐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 남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는 청년 일자리 등 예. 많은 민생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를 안정시켜서 중도적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또 미래에 역점을 두어서 항상 청년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28일이면 과거에 28개월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생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람이 그렇게 곧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TV 토론 등 여러 가지 검증이 시작되면은 문재인 후보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새로움이 변화를 미래를 국민들이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 극우 인사들이 전략적으로 홍준표가 아닌 안철수를 찍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의원 렌트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서론이 꺾이고
저렇게 항상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적폐 세력으로 몰아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꼭 분열시켜가지고 자기 편 나무 편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혼란으로 몰아가거든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 세력이다. 그러면 안희정, 이재명 시장과 지금까지 경쟁을 했는데 그 지지 세력들이 상당수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에게 넘어왔다면은 거기도 적폐 세력입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 노무현 정권이 되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많이 집권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잘 아시다시피 비문 세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또 몇 분은 저희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어디를 가나 전국 어디에서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첫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너무 과격합니다. 적폐청산의 모든 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미래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 마음을 역행하고 있어서 문재인 안 된다의 정서가 안철수의 미래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일종의 바람이 부는 거는 맞거든요. 안팎이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이게 금방 잦아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은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나 선거는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항상 선두주자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과격했습니다. 예.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겸손하고 또